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자, 박범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인데요. 자, 두 사람 지금 어떤 심정일지 혹시 뭐 같이 있는 사진이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 잠시 뒤에 지금 있습니까? 자, 저 사진입니다. 박범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박범계 의원이 이제 본인의 출장비에 대해서 소명을 하니까 이 문제 원래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눈을 저렇게 쭉하니 감고 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이 얘기를 괜히 꺼냈나? 박범계 의원은 아니 그 얘기를 왜 괜히 꺼내갖고 나한테 불똥이 튀게 만들어. 뭐 이런 심정은 아닌 건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당시 미국 출장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내용부터 짚어보시죠.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는 말씀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를 지금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경위를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외 출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어떤 유감의 뜻도 표합니다.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 행정 절차다, 경비 정산은 관여 안 했고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한다. 얼마 전에 대법원장 후보자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가 한번 의원들한테 엄청 호되게 지적을 당했는데 알지 못한다, 본인 출장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00번 양보해서 후보자고 아직 공직자가 아니니까 뭐 처가 재산 내역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에 세금을 쓰는 공무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뭐 비행기 값이 얼마다, 방값이 얼마다 이건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쓰인 돈과 수행원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내역이 차이가 커요. 예. 2021년에 보고서상으로는 5명이 수행을 했고 6,800만 원이 수였다고 돼 있는데 실제 법무부가 조사해 보니까 11명이 수행을 했고 1억 원 가까이 쓰였다.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 수로 보면은 2배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몰랐다라는 해명이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설사 그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감장에서 당연히 이 이슈가 제기될 거는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확인하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김의겸 의원 눈 감은 사진 참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 박범계 의원이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저 사진이거든요. 김의겸 의원 눈을 감고 있어요. 왜 저렇게 눈을 감았을까요? 그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죠.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이걸 어떻게 방어해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그걸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문제 제기 자체가 김의겸 의원이 시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장관 출장비 내역을 갖다가 들여다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법무부 쪽에 뭐 자료 요구하고 소송도 내고 그렇죠. 한동훈 장관 그 어떻게 썼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러면 제가 한번 박범계 장관이랑 비교해서 드릴게요. 이러다가 커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박범계 전 장관한테 불똥이 튄 상황이라서 이거 정말 나로부터 비롯된 일인데 이게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신경이 담긴 전 표정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반대 생각인데요. 그래요? 한동훈 장관 좀 덜 보려고 눈 감은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저 네. 모습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곳 봐도 될 것 같은데. 하늘이라도 봐야죠. 네. 아니 근데 민주당은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포비아 수준으로 간 아니 게 아닌가.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참 한심한 거예요. 어허. 이게 어떻게 이게 뭐를 고쳐 쓴다고 그러잖아요. 고쳐 쓸 수 없을 때는 사람이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거는 나란히 일하는 국무위원에게 조언을 하건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근데 어떤 개선 의지가 없을 때는 놔야지 어떡합니까? 눈이라도 감아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수많은 어떤 허위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점잖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예. 하면 모르겠지만
그 청담동 그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그래서 김의겸 의원님 눈을 감으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미국 출장 갔을 때 동행했던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갔느냐? 취재비도 받았어요. 아니 왜 이 교수한테는 돈을 줬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교수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냈던 교수다. 물론 이것과 그 출장비 돈과를 연결시킨다는 게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돈 쓴 내역을 봤더니 아니 안 줘도 될 사람한테 돈을 줬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꽤 복잡합니다. 해당 교수는요, 일단 박 전 장관의 이 지인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9년 8월부터 2년 동안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현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예. 박 전 장관의 미국 출장 직전인 2021년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평화 외교안보 특별위원장직을 당시 역임을 했습니다. 나열을 좀 해보면요. 2021년 8월에는 문정부 국립외교원장 임기를 마치고 또 9월에는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용역을 맡은 뒤에 10월에는 이 후보 캠프에서 외교 관련 위원장직을 맡았고요. 11월에는 박 전 장관의 미국 출장을 도우면서 자문비를 받은 겁니다. 김 교수는 일단 수의 계약은 박 전 장관과의 인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면서 원래 중앙대 A 교수가 수주했던 것을 내게 다시 넘긴 것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명에 대해서 김 교수의 주장은 법무부 개입 없이 A 교수와 개인적 교류로 정부 계약을 넘겼다는 건데 이것 또한 정부 계약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내놓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 교수는 여러 좀 강연장 또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 비판 또 친중 발언을 좀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이 좀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찬중일 대신 한일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한 자리에서는 또 지금 세계는 중국에 중독되어 있고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은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의 세계 전략은 뭐 새로운 실크로드다. 이러면서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친중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뭐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양은경 기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뭐 박범계 장관만 출장 간 거 아니잖아요. 다른 장관들도 다 출장 가고 다른 전 법무부 장관도 출장을 갔는데 이걸 어디까지 건드려야 되느냐 이것도 검찰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니 1등석 박범계 장관 물론 한동훈 장관은 돈 아낀다고 비즈니스 탔지만 다른 장관들은 대부분 1등석 타고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규정에 따른 것이고 뭐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그 부분까지 이게 일반인에 비교해서 돈을 많이 썼다라고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실제 지출 내역하고 그 출장 보고서나 이런 게 다르게 작성됐다. 이거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김진영 교수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 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연구 용역 계약을 보통 할 때는 나라장터라고 그래서 일종의 공고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을 통해서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주제가 이제 뭐 통일법제 관련 그런 그 논문이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수의 계약 그러니까 그런 공고 입찰을 안 거치고 임의로 특정인을 찍어서 이제 계약을 했고 그 대상이 이제 김진영 교수라는 거예요. 예. 같이 민간인으로서 출장도 따라갔는데 또 이제 뭐 이런 논문까지 수의 계약을 했다. 또 이제 김준영 교수 얘기로는 이거 원래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넘겨받은 거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정부에 지금 나라 돈이 들어가는 공공계약을 이렇게 넘겨받은 것은 이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